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도별로 알아보는 웹 브라우저의 역사와 더불어서 굵직한 IT의 간략한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웹과 IT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그간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록의 시작점은 1990년 WWW가 제정된 시기부터 정리를 하였고요. 주관적인 견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WWW는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 앞에 붙는 www를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aver.com, google.com과 같은 URL 주소와 HTTP 안에 특정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규약 방식,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화면에 표현해주는 HTML 세 가지의 기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어도비의 포토샵이 이때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도비는 원래 인쇄업 회사였는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도 국산 워드를 보급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이때 출시가 되었습니다. 1992년은 인터넷이 아직 널리 보급되기 전에 PC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큰 유행을 이끈 서비스들이 생겨난 해입니다. 모뎀을 사용을 해서 전화선을 연결을 하고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사용자들과 글이나 채팅을 사용하는 서비스이고요. 국내 서비스로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의 서비스가 생겨났고 전화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만큼 전화요금 폭탄이 나와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아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고로 나우누리는 나우콤의 자회사였으며 현재 아프리카TV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쇠퇴의 길을 걸으며 2007년 최종 서비스가 종료되었지만 그 당시에 PC통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될 만큼 아주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1993년에는 모자이크라는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소에서 마크 안데르센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이 마크 안데르센은 연구소를 나온 후에 실리콘밸리로 이직을 하여서 1994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한때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점유율이 폭락하게 되고 결국 지속된 브라우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2002년에 넷스케이프 출신 개발자들이 따로 나와서 파이어폭스를 개발을 하고 출시하게 되었고 2008년 결국 호흡기를 떼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이러한 약육강식의 살벌한 IT 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야후와 아마존의 등장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5년은 웹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굳건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1위를 지키고 있는 자바가 발표된 연도이고요. 자바는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이 설치된 환경이라면 CPU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지금도 매우 안정적이고 뛰어난 언어로 평가받으며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때 PHP가 발표가 되고 자바와 다르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소스를 컴파일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로서 비교적 쉬운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큰 인기를 구가하게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드프레스, 그누보드와 같은 PHP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사이트들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쇼핑몰은 PHP로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가 있었고요. 또한 자바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가 넷스케이프에 의해서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HTML과 이미지, 외부 프로그램 등을 쉽게 조합할 수 있도록 글루 언어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이 된 자바스크립트는 초기의 단점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지금은 비전 있고 가장 핫한 언어로 부상하였습니다. 1996년은 격동의 시기입니다. 어도비에서 발표한 그래픽의 상호적인 요소를 접목한 플래시가 출시되었고요. 졸라맨, 마시마로 같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에 대한 대응과 보안의 취약성, HTML5의 발전으로 인해서 플래시 또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고 얼마 전 어도비 플래시 서비스 종료를 알림을 끝으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 되는 최초의 통신기기 노키아의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가 발매가 되었고요. 참고로 국내에서는 단거리 전화인 CT2를 시티폰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PCS도 이때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웹 기반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997년과 98년은 굵직한 IT 공룡들이 탄생한 해입니다. 바로 넷플릭스와 구글이 설립이 되었고요. 넷플릭스는 원래 온라인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 서서히 그 영역을 발전시켜서 하루 평균 1억 2,500만 이라는 시간 이상의 플레이가 소비되는 거대 플랫폼 넷플릭스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만큼 레전드 그 자체이지만 구글의 이름에 대한 썰을 조금 드리자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회사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0의 백승을 타는 구글로 하려다가 이미 사이트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구글로 네이밍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검색하다 라는 뜻이 곧 구글이 될 만큼 이미 구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친숙해졌습니다. 1999년은 국내의 IT 공룡이 탄생한 해입니다. 바로 네이버와 싸이월드가 탄생을 하였고요.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를 앞세워서 세력을 키웠고 이후에 다음이 선점하고 있었던 카페의 점유율을 역전시키고 뉴스, 블로그, 웹툰, 실시간 검색 등의 서비스로 승승장구하면서 국내 1위 포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싸이월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사실 1999년 당시에는 프리첼, I Love School 등에 밀려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2001년 여름에 이람 팀장을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앞세운 미니미, 도토리, 미니룸과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도 싸이월드를 보러 한국에 방문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싸이월드였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더불어서 모바일 사용성의 뒤늦은 대응, 도토리 판매에만 치중하는 마케팅을 보이며 서서히 도태되었습니다. 2000년은 외부적인 요소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Y2K라는 희대의 사이버 종말론을 겪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 해이고요. Y2K는 2000년에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말합니다. 예전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하드웨어의 성능을 저력하고자 연도의 두 글자를 생략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연도를 1996년이면 앞에 19 두 자리를 생략을 하고 96으로 1998년이라고 하면 98로 단축하여 사용을 해왔고요. 2000년 1월 1일 자정 이후에 00으로 연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1900년인지 2000년인지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산업이나 경제, 전기 등의 중요 시설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와 업체들은 미리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의 대비를 잘 했고 무사히 200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디오 연체금이 100년치가 부과되는 등의 몇 가지 경미한 해프닝이 발생을 한 것 외에는 심각한 버그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또 다른 큰 사건은 바로 닷컴 붐입니다. 미국의 닷컴 버블이 인터넷 산업에 대한 희망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 투자가 넘쳤지만 이내 느린 서비스와 부족한 인프라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었고 닷컴 기업도 함께 무너진 현상인데요. 국내에서도 당시에 벤처기업 육성책을 쏟아내면서 벤처기업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주가가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고 결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2001년은 대표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시작이 된 해이고요. 2003년에 링크드인과 스카이프가 출시되었습니다. 애플은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킨토시 전용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그해 출시를 하였고 미리 설치된 채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으며 이것은 넷스케이프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04년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요. IT 깡패 구글이 기존에 2MB, 4MB의 메일 서비스를 하던 한메일과 야후에게 빅엿을 먹이면서 1GB의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내 시장의 점유율을 흡수하였습니다. 2005년 유튜브가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요. 2006년에 구글에게 인수당했습니다. 2007년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2008년에 522개의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애플 스토어를 출시를 함으로써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스마트폰 어플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또다시 구글이 크롬을 런칭을 하게 되고 브라우저 시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삼켜버리게 되었고요. 2009년은 2006년에 첫 서비스를 시작한 AWS, 즉 아마존의 웹 서비스 사업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현실화되었고요. 이에 맞춰서 대표적인 협업 리파지토리인 GitHub.com이 생겼습니다. 2010년은 반응형 웹이 처음 소개되었고요. 이것은 기존의 모바일과 데스크탑 두 가지 버전의 웹을 따로 만들던 형태에서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큰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웹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IT 공룡 카카오톡이 출시가 되었고 해외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런칭되었습니다. 2011년 부트스트랩이 출시가 되었고요. 이때쯤부터 플랫 디자인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사이트들은 동그라미, 둥근 이미지들을 미덕으로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고요. 2012년에 또 다른 IT 깡패 페이스북에 의해서 인스타그램이 인수가 됩니다. 2014년 IT 깡패 페이스북이 또 왓츠앱을 인수를 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메신저 시장을 카카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대세입니다. 2015년에 유튜브가 플래시를 버리고 HTML5를 사용함으로써 어도브 플래시는 더욱 도태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넷스케이프를 죽일 때 그랬던 것처럼 엣지가 다시 한번 크롬을 잡기 위해 출격합니다. 2016년 모바일 유저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웹 퍼블리싱에서 모바일 퍼스트 기법이 널리 적용이 되었고요. 모바일 퍼스트 기법이라는 것은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 모바일 화면을 중점을 두고 이후에 데스크탑을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데스크탑의 화면이 모바일 화면을 염두에 둔 레이아웃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사이트들은 점점 더 단순한 레이아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포켓몬고 등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AR, VR, AI 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2017년 본격적인 비트코인 광풍을 지나서 블록체인 기술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시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크로미움으로 엔진을 바꾼 새롭게 무장한 신버전의 엣지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또 다른 브라우저 전쟁을 예고를 했는데요. 브라우저에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게임을 넣는 등을 돌려버린 유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IT 분야가 더욱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화상 채팅, 화상 회의, 화상 수업 등
본격적인 IT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2021년 현재를 살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IT 변화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요? 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